그래서 다니는 샌들 보니까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사람 휴식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영석 기자님의 한국미술계에서 미나 감독은 어떻게 변천해왔나 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노영석 기자님은 한겨레 신문 미술 문화재 기자로서 한국 현대사의 풍경, 그러니까 저자로는 개정한 2000년을 했으면 2009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네이버 게스트 미술편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미술 문화재를 담당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노영석 기자라고 하고요. 미나 포럼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많이 참석도 하고 또 이렇게 기사도 쓰면서 미나 포럼의 어떤 담론의 전개라든가 그 운영 같은 것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향후에 미나의 어떤 세계화라든가 좀 더 확장 전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고 제 앞에서 발표하셨던 고현희 선생님의 경우는 좀 더 인문적인 맥락에서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바로 지금의 현실 그리고 과거 그런 얘기들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미술계에서 미나단을 어떻게 변천해왔나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화두랄까요? 이야기의 실마리는 9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때 현대 호텔입니다. 현대 호텔에서 있었던 제3회 미나 포럼에서의 그 미나 명칭과 미나의 정체성에 대한 경론의 자리를 복귀하는 내용을 제 발표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포커싱을 한 이유는 사실 2015년에 열렸던 이 3회 포럼에서 지금 현재 미나 담론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왔고 그 자리에서 작가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미술사 연구자들 그리고 심지어 언론까지 모두 이 논의에 참가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복귀하면서 지금의 어떤 담론 상황도 살펴보고 향후에는 좀 어떤 식으로 참작 현장이라든가 연구자들이라든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미나 담론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 당시에 지금 이 라한 호텔 그러니까 이 현대호텔 홀에서 열렸던 이 개막장 모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연사를 보셨던 조동일 선생님을 비롯해서 윤범호 선생님, 윤열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윤 선생이 이제 미나라는 용어와 개념 또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던 것인데요. 이제 딱 9년 전이죠. 9년 전 3월 20일인데 그때 이제 그 논의가 이제 뜨거워졌던 것은 윤범호 선생님, 당시 가천대 교수입니다. 당시 가천대 교수인데 윤범호 선생님께서 이제 미나라는 용어와 개념 또다시 생각하기라는 발제를 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작가들이나 당시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자극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요약을 한다면, 이제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 공중 장식화라든가 그리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미나들까지 다 포괄해서 그냥 미나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나라는 낡은 명칭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50년대 미나라는 말을 처음 꺼냈던 야나기 모네고시가 이 미나를 문명의 조속한 그림, 그러니까 하수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오늘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미나라는 그림은 보수의학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드러났고 당대 최고 그림이었던 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그 격하의 의미까지 있는 하수의 그림이라고 규정된 미나를 그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윤범호 선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궁중화 미나를 포함해서 이것을 그 형식적으로는 채색화일 것이고 내용상으로 분류해보면 길상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행운을 비는 그런 그림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길상화다. 행복 추구가 공통이니까 길상화를 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청중의 상당수는 이제 그 미나를 창작하는 작가분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창작하는 작가분들이 상당히 좀 웅성웅성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선미 선생님이 일을 제기하셨는데 미나들 중에 길상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꽤 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제 그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 교수는 부분적으로 아닌 것들도 있지만 넓은 의미를 보면 길상 단어가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그 중국이나 한국의 이런 그 미나들 요소의 그림들 중에서 길상들 요소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나와 공중미화를 아우르는 세 개념으로 본다면 그 채색화와 길상화라는 공통적인 명칭으로서 포괄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라는 것은 어쨌든 야나기의 그 약간 좀 왜곡된 개념 안에서 비태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장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제화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는 명칭도 당연히 한정적인 민화에서 하위 개념적인 민화에서 좀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나가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그 채색화와 길상화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 당시 계셨던 참가하시는 작가분들 중에서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미나를 그리고 있고 공중미화 포함해서 같은 개념으로 쓰면서 문학이 잘 그리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명칭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뭐 합의를 쓴다면 된다고 했지만 이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이제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날 토론이 그 낮 시간의 토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밤 시간대까지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욱더 이제 작가들이 구체적으로 사를 갖추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윤범호 선생님, 여기 계시는 정병보 선생님, 그리고 윤열수 선생님 같은 분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이 분위기를 또 돋웠던 게 이제 특강 패널로 나오셨던 조병일 서울대 명예 교수님, 국문학과 명예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학문이라는 게 개념을 다시 정립해온 역사인데 이런 의미들과 이름들을 붙일 자유가 있는데 명칭을 하나로 확정하고 정하는 것은 폭언에 가깝다. 다양한 개념이 공존하면서 바뀌는 게 학문이다.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미나라는 것은 민요나 민담이나 삼형제 같은 것들 이 명칭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 작가들이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박수도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연구자들과 작가들 사이에 약간 좀 미묘한 분위기 조성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윤열수 가해비나 박물관님께서 제안하신 게 오늘 밤에 따로 이제 우리 난상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층에 모여서 같이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보기 힘든
했던 그런 그 작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제 저녁 토론이 이제 그날 밤 10시 반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그날 이제 낮 토론의 현장이고요. 지금 정명근 선생님 모습도 보이고, 이게 이제 그날 자리를 옮겨서 이제 저녁 밤 토론이 이어질 때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요. 정명근 선생님 제가 두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명근 선생님도 계시고 그 뒤쪽에는 안희준 선생님, 그리고 여기 또 몇몇 미나 작가분들 계시죠. 지금 이 사진은 왼쪽에 윤건모 선생님, 그 다음에 정병모 선생님, 윤현수 선생님, 그리고 맨 안쪽에 이제 안희준 선생님하고 미나 작업 하시는 원로 작가 송근태 선생님도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쪽을 찍은 건데요. 지금 윤건모 선생님, 정병모 선생님, 윤현수 선생님, 우리 지금 작가분 성함이 잘 안 나는데 권 선생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날 밤 부석 토론에서는 윤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윤건모 선생의 길상화 제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제 여러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골자를 얘기를 한다면 중국, 일본은 각 나라마다 채색이 안 들어간 그림이 없는데 채색화라면 중국 그림이나 한국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그리고 고구려와 불화도 채색화인데 이렇게 그 채색화 개념이 너무 좀 한정된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윤현수 선생은 70년대 이제 조자영 선생 시절부터 미나를 연구해 오셨던 분이고 그때 이제 여러 작가들 그때부터 계속 보면서 관계를 맺으셨던 분인데, 그분 말씀은 예전에는 지금은 미나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중요한 분야가 됐지만 예전에는 미나 그리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그러니까 단청이나 불화를 그리는 화공과 같은 그런 레벨로 아래가 취급을 했었다. 그래서 7, 80년대에 현장의 작가들 앞에서 미나용어 바꾸자는 말이 나왔었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 불화나 무신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이름 없는 그림들이면 다 미나라고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미나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작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새로운 용어를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새로운 거 나타나지 않고 미나만큼 독창적이고 좋은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리고 2015년에 토론이 있기 직전에 1년 전에 정병모 선생님과 윤건모 선생님, 그 다음에 윤현수 선생님 세 분이 주축이 되고 그 외에 이원복 선생님이라든가 백금자 선생님 같은 여러 미술사학계의 중진학자분들이 편집위원이 돼서 해방으로 최초로 우리 학계의 힘으로 미나에 대한 이제 종합 도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의 채색화라는 것인데요. 이 명칭을 정할 때도 당시에 이제 여러 학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정병호 선생님 계십니다만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현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채색화라는 명칭이 이 땅에 민화적 요소를 가진 그림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찬성할 수 없고 미나라는 용어가 여전히 쓰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미나를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새롭게 확장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색화라는 생명칭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사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윤현수 선생님도 도록의 명칭 자체는 채색화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미나라는 명칭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채색화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건모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윤부모 선생님의 경우는 다시 이제 또 반박을 하셨죠. 그 궁중장식과를 포함할 더 많은 민화 작가들이 그리고 있는데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민화는 계층적으로 한정되고 궁중화를 포함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행복을 위해 길상화는 내용상 궁중화 민화를 포괄할 수 있는 타당한 명칭이다. 그리고 전통 민화 작가 중에 상당수가 절에서 그림을 그리는 승려의 발상이었다. 화엄경이 실력파가도 많이 그랬던 게 연구를 드러난 만큼 하수의 명칭이 민화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계속 쓰는데, 앞으로 계속 쓰는 데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뒤이어서 이제 여러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작가들의 인식과 학자들의 인식 간에 깊은 갭이 있다는 것이 그날 이제 토론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상황에서 현대민화를 계속 전통적인 민화 장르의 이름과 개념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변질된 만큼 새로운 이름과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닐지 이 두 가지가 필연적인 쟁점이 됐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앞에서 처음 국내 민화를 집대성이 엮었던 전집 세권을 내면서 낸 전집 도록의 제목이 한국의 채색화라고 명명된 것 자체가 이제 토론의 기폭제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병호 선생님께서 이제 발언하신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궁중화 민화를 분식해서 연구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장 작가들의 경우는 민화 안에 당연히 궁중화가 포함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공모전 등에 내놓는 작품들이나 이 작품들의 선호 측면에서 궁중 장식화 또는 궁중화 그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공모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사실 모란병이라든가 일로오드 같은 그런 궁중 장식화들이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민화와 궁중화를 한데 포괄하는 채색화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이제 정 선생님 말씀은 앞으로도 민화 장르를 새롭게 정의를 하려고 한다면 깊이 있는 재논의 과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안희준 선생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요. 안 선생님의 발언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많이 이제 치열하게 정리가 되는데 민화라는 명칭이 펼치는 신중한 논의 과정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세명어를 쓴다면 백성들이 그린 그림을 상징하는 민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서민화 또는 미민화 그리고 그게 정 아니라면 전통을 묻는다는 전승화 같은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밤 시간에 제각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칭에 대한 소신들을 내놓았고요. 뒤이어서 이제 현장에서 참작하시는 작가분들의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셨습니다만 현재 민화포럼 이사장이기도 하신 이영실 선생이 당시에 경주 민화 회장이셨는데요. 이영실 선생님 발언은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민화는 계층 계급적으로 차별되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생활 정서를 담아서 그리는 그림이다. 작가 고유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반영한 그림들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단어의 의미는 발전도 되고 변형도 될 수 있다. 18세기, 19세기 민화 궁중화 문화와 지금 작가가 그리는 것은 다른 현대 문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 민화라는 말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렇기에 고아만 이전의 궁중화와 서민 민화로 굳이 구분하거나 세명칭을 붙이기보다는 기존 민화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경기도 미술관 학예사였던 박보수 선생이 이제 이 말을 받으셔서 창작 현장과 기존 민화 개념의 괴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민화라는 용어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사실 작가들은 바로 그런
그 모순을 함축한 현장에서 여전히 상당 부분 궁중회화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민화의 개념에 대해서 서민이 그렸고 서민이 즐겼다는 상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하층민 그림이라고 알려졌던 민화를 실제로는 상류층이나 중류층 이상에서 조선 말기부터 이미 누리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대 민화가들이 궁중회화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민화 개념에 넣어서 그리는 것은 하등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야나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확장된 민화라는 개념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계속 학계와 그리고 작가들이 논의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게 당시 대구 수박물관 관장님을 기억되는 이경숙 작가님께서 발언하셔서 나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궁중화인지 하급계층이 그린 그림인지 개념조차 모르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애초에 민화가 계급적 개념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사라졌다. 전 국민이 백성민자가 대통령자와 똑같다고 보고 갑질을 하면 난리가 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백성의 개념 자체가 수평적으로 정의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 여성들 또는 그 상류층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까지 민화를 그렸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용어는 시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굳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 입장을 표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 역사성을 남겨둔 채로 새로 지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민화의 입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얼마나 보편성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민화는 이미 저절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리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의사 출신의 민화 연구자인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균 선생께서도 그 민화라는 것이 역사성, 시대성이 함축된 개념인데 100년이 지나고 또 역사가 지나면 얼마든지 새롭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원래 민화에 규정했던 계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땅이 왕조문화도 아니고 궁정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궁중회화를 지금 민화 작가들이 그린다고 해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1월 5호도 궁중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좋아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격을 지어서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까지 이어졌던 토론은 30년 가까운 작가와 연구자들이 각기 반을 쏟아내면서 밤 11시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민화 명칭 자체에 대해서 작가들이 여전히 많은 애착이 있다는 것과 현대적 변화에 맞게 민화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리에서 좀 더 갈피를 잡으면서 민화 명칭에 대해서 무언가 갈피를 잡을 것을 이제 윤범호 선생이나 이제 정병도 선생은 나름 이제 좀 참석자들에게 촉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가들이 중심이 된 참석자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바로 9년 전 바로 모임 토론의 분위기였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어떤 민화의 명칭 이런 것들을 당장 버리기 힘들고, 어쨌든 그 개념, 민화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서 좀 더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용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날 토론의 대체적인 마무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범호 선생님, 여기 보면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으시는데, 예, 윤 선생님 말씀이 이제 좀 기억에, 이제 취재력이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전통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민화는 말이 기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중간의 고민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민화라는 말을 쓰더라도 개념 정의를 계속하면서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민화는 어쨌든 계급인식을 반영한 단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19세기부터 21세까지 백성민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 함의가 있는데 민화 용어의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 한계에 대한 고민을 더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민화니 뭐니 수식이 없이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민화랑 풍의 그림이 해야를 중심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을 나는 바란다. 무엇보다 민화를 여전히 약보는 시각을 불식시켜야 되고 사찰 승려까지도 민화를 그렸다는 여러 근거들도 나타나고 있으니 기존의 범주나 계층의 수준을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런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제 다음날 안희준 선생께서 기존의 어떤 민화에 대한 명칭은 존중하되 어쨌든 그 학자들과 그 작가들 사이에 계속 폭넓게 논의를 좀 지속하자 이렇게 서로 그 유보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2015년에 그 민화 포럼 자체는 이제 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토론 자체가 저는 그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미술사학계에서 이렇게 그 명칭이라든가 사안을 놓고 그 밤 시간까지 토론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그 토론을 이어간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자리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작업하셨던 작가분들이 밤늦게까지 토론에 많이 참석을 하셨고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학교의 교수들 앞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그 민화 담론에 대해서 하나의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암묵적인 그런 좀 공감대 같은 것들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민화 담론의 어떤 그 형성사를 보면 그 2015년 앞서가지고 2013년에 열렸던 포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연구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날 자리에서 이제 그 민화의 명칭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처음 이야기가 됐었고, 그때 이제 일본 교수분이 민화를 행복하라고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제안 자체가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몰고 와서 행복한 명칭에 대한 그런 여러 논의들도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5년 경주 포럼에서는 뭐 길상화라든가 재생화 같은 그런 논의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담론마당에 대두되는 계기가 됐었고, 여기에 대한 작가분들의 반응들도 역시 한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 한국 현대 민화 담론론도 따지고 보면 2013년에 이어서 2015년에 나왔던 이 민화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여전히 중요한 뼈대가 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좀 그 19년 전 일이긴 하지만 현장 중계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요 당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서 널 민화라 부를까 말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쓰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거는 좀 신문에 실렸던 사진인데 당시 모였던 이제 안희준, 윤열수, 윤범모, 정병호 선생님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신문에 이제 이 현장 중계 기사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표정이 되게 심각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을 좀 기사에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웃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명랑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분위기는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분은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기내박물관 관장이셨죠. 그리고 유명한 프랑스 기획자로서 민화에 관심이 많았던 피에르 깜봉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요즘 소식은 제가 그나마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자리에서 또 아주 유심히 이 민화 단원을 경청을 하시고 사견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아주 성실하게 경청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자리에서 이제 책가도 그림의 이제 변천사에 대해서 이제 또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찍었던 건데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20일날 마지막 총평에서 이제 안희준 선생님 발언하시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포럼 끝난 직후에 그때 이제 미나 쪽을 이제 시장 쪽에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갤러리인데 박면자 회장이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정병호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또 미나 기획전을 하기도 했었죠. 꼬꼬리. 그 관련해서 이제 포럼 뒤에 정병호 선생님, 그 다음에 피에르 깡봉, 그 다음에 안희준 선생님, 그 다음에 박면자 회장님, 그 다음에 박면자 회장님 아마 지금 남편이셨던가 부분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도 선생님이죠. 계셨는데 지금 이후에 이제 미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현대대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9년 전 펼쳐졌던 논쟁에서 길상화, 채색화 등의 개심안들로 대표되는 현재 진행형 미나단원의 주된 내용들이 처음 쏟아져 나왔고 작가와 미술사 연구자, 언론 취재진들이 한데 어울려서 미나의 명칭과 개념 성격에 대해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이제 공론장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였죠. 그리고 당시 안희준, 이성미, 윤건모, 윤열수, 정병모 이런 학계의 핵심 인사들이 두루 만나됐고 이들이 밤낮으로 벌인 토론의 밀도 열기도 전례를 찾기 어려웠던 그런 자료 기억이 됩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존 미나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정도의 마무리만 있었습니다만 그날 있었던 논의에 나왔던 주요 개념과 이야기들이 이후 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재 미나단원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논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넘어서는 명칭이나 단어는 사실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이후로 좀 아쉽게도 학계 따로 작가 따로 학계에서는 여러 명칭들이 계속 논의되는 가운데 궁중대화라든가 그리고 미나를 구분하는 그런 그림이 아주 확실하게 꾸려진 반면에 여전히 창작 현장 미나와단연에서는 그 두 개를 같이 사고하고 역시 궁중대화를 미나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계속 창작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지고 부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병호 선생님이나 윤건모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채색화라는 부분들이 우리 미술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전시 아이템으로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시 단원 또는 이제 미술사 단원의 중요한 요소로 대표된다는 점을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두 가지 전시를 통해서 이것이 부각이 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 포럼 이후로 7년 뒤 2022년에 봄과 초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시 미선자미술관에서 진주시가 주도해서 한국 채색화의 그림이라는 주로 이제 20세기 초반에 한국 근대 채색화 쪽에 포커싱이 된 20세기 초반 또는 중반에 근현대 채색화에 포커싱이 된 한국 채색화의 그림이라는 전시가 기획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20세기 초반의 작품들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만 과거의 그러니까 19세기의 작품들부터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민화라든가 브라들까지 폭넓게 포괄해서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현대 미술의 여러 장르들까지 포괄해서 세위 찬미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이라는 이 거대한 전시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전시가 당시 미술계에서 주된 이슈거리였기 때문에 이 전시를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방 이후에 채색화에 대한 전시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만 아마 2020년에 이 두 전시만큼 그렇게 비중을 두고 큰 전시가 계획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았죠. 자, 이것은 그 생이 장미전 전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한국의시에서 특별전에 나왔던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박무수 선생의 휴식이라는 작품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지금 이영실 선생님의 영주산 강로도라는 작품인데 생이 장미전에 말미에 나왔던 작품이죠. 자, 이렇게 그 전시가 이 두 개의 전시가 큰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주변부 시간 문화로서 제도권 미술관에서 홀대받아왔던 전통 채색화 장르를 복원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전시들이었는데, 아쉽게도 그 생이 장미 같은 경우는 기존 제도권 미술관의 평론가들이나 미술사가들로부터 상당히 격렬한 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상당한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전시 목적과 의미에 대한 역사적 맥락 부분은 상당히 좀 빠지고 채색화, 미나, 조각, 수목화, 디자인, 그래픽 등을 그 뒤섞어서 그냥 여러 개를 혼용해서 넣는 그런 기획들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성격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나나 채색화에 대해서 제도권 평단이나 미술사학계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이 전시의 틀거지 자체가 조금 혼선을 주다 보니까 집중적인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술 잡지 같은 데서 그 참사다 이런 규정까지 받으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집중기획 대담이 열리게 돼 있었고, 또 많은 일부 일간지에서도 상당히 날선 목소리로 이례적인 비판 비가 실리게 됐었죠. 이 사실은 기존의 채색화 장르가 그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미술계에 영향을 받아서 짜여진 그런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왜 채색화가 이렇게 소외됐고 미나나 보라 같은 것들이 유구한 전통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소외됐는지, 왜 이렇게 전시를 받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역사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제 그 전시가 이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주와 그 과천이라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서로 역사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사실은 같은 틀거지에서 맥락을 가지고 이어져야 되는데 분리가 되었다는 그런 아쉬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전시를 둘러싼 논란 덕분에 존재감이 그동안 거의 보이지 않았던 채색화의 그 담론 논쟁이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 그 제도권 미술계의 한 영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 미술사의 이집트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채색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경계를 뒤흔드는 논의를 해보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생이창미 그 들머리 모습인데요. 그 왼쪽에 보면 도예를 하셨던 신상호 선생의 이 상당히 그 프리미티브한 이런 도예 조각들, 그 짐승의 조각 같은 도예상들이 있고, 뒤쪽에 이제 오수경 작가의 그 사신도 같은 이런 그 민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구성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민화와 그리고 기존의 채색화 이런 것들은 뭐지?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문제의식, 물론 이제 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촉발시킨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앞으로 우리 미술사 논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좀 문제적인 그런 전시가 될 것이고, 내일 아마 저기 왕신현 학예관에 발표되는데 거기서 아마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그 미나문의 기본은 1950년대 조선시대 미나 또는 불가사의한 조선미나라는 그런 저술을 통해서 이 미나 자체가 민중에 의한 민중에서 그려진 민중들에서 소비됐던 아주 협소한 하수의 예술이라는 논의를 걸었던 야나기 민의식이 촉발이 됐고 그것이 지금 도깨비 탈을 쓰고 도깨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자영 선생이 이 내용을 받아서 광의의 미나, 협의의 미나 그렇게 돼서 궁중회화까지 물론 당시에는 그 문이나나 내력이 없는 사료가 아닌 미나들은 쳐다보지 않았던 학계의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서 궁중회화라든가 미나 뭐라 다 끌어들였던 조자영 선생의 어떤 그 절박한 수익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광의, 협의 또는 한미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미나 컨셉에다가 궁중화까지 다 끌어넣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그 조자영 선생의 노력, 에밀레 미술관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에밀레 미술관을 통해서 이런 그 미나 개념을 넓게 확산시켰던 그런 그 연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나 담론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본 이천이 마련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90년대 이후에 학계 쪽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미술사학계의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일본 민예관이 있는 정통 산수도를 이제 미나풍으로 각색한 그림들이고 오른쪽은 1월 오동병을 현대 미나 작가가 이제 창작한 작품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고급스러운 궁중 그림과 그리고 고풍스러운 산수도나 문이나 베이스의 소재나 주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통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나로 전이가 됐으며 또한 그 고풍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고화라고 생각했던 문이나라든가 기존 그 문인 화원들의 산수화 같은 것들도 19세기나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통수가 되는 상호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는 여러 미술사학계의 연구성과들이 도출이 되죠. 조금 전에 강연하셨던 고현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나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고 이거는 새롭게 봐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맨 오른쪽은 궁중의 모란도병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그 미나풍으로 각색된 산수도병이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국화도죠. 역시 미나풍으로 이제 형성된 고풍스러운 국화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필연적인 문제를 제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많이 보이셨지만 2000년대 이후에 미나 자체가 팽창하죠. 미나 장르가 팽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술계처럼 평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그 든든한 기반이 되면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제적인 사수관계 그러니까 그 과거의 궁중회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이제 뺏겨서 본따그리면서 그런 것들을 그 본따그리는 스승이 있고 그리고 그 스승 밑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다시 그 그림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나 그림이 팽창, 미나 시장이 팽창을 합니다. 미나 교육 시장이. 그런데 이 미나